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끝나는 건지 밤새 뉴욕 증시가 급등하고 코스피 또한 2,200선에 한때 근접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6개월 이상 판매하지 못했던 재고 면세품들이 시중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15만 명의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됐다고도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2.05%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중 갈등이라든지 지금 시위도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변수 속에서도 상승세를 보이는 건데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네, 한마디로 미국 뉴욕 증시를 주변으로 한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다,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 또 약 500포인트, 그러니까 다우지수 기준으로 지금 벌써 26,269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런 거를 보면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주가가 폭락세를 보였는데 적어도 주가 폭락세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이 아닌가. 연준이 금리를 제로로 내린 데 이어서 또 회사채나 CP 같은 것을 무제한적으로 사 들어가면서 시중에 통화량이 굉장히 풍부한 데다가 어제 또 밤에는 미국의 이 민간 고용이 이제는 감소가 거의 끝났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가 바닥을 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전망까지 같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폭발을 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근데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은 오늘 오른다고 해서 내일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1시간 후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증권시장 속담에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증권시장에 몰려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증권시장을 떠날 때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접촉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뉴욕 증시 일각에서도 지금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돈이 많이 풀려있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장률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진다거나 또 코로나19로 인한 2차 감염이 온다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 주식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지금 뉴욕 증시가 다우 지수를 기준으로 최고점에 올랐던 게 2월 12일이거든요. 예. 그때가 29,568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직 뉴욕 증시가 3,000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서 더 오를 여지도 있다라는 이런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예. 자, 코스피도 짚어보겠습니다. 장중이긴 하지만 초반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중 2,19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지금 미리 짚어보는 게 의미가 있겠나 싶긴 한데 올해 하반기 좀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하반기 증시요? 네. 하반기 증시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경제 지표가 어떻게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인가. 네. 그다음에 코로나는 과연 그 와중에 백신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확산세가 진정이 될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정부의 발표를 놓고 보면요. 2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 또는 3%까지 급격히 둔화됐다가 하반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에는 3% 정도 성장이 가능하다. 이래 보면 거시경제 추세상으로 보면 하반기는 지금보다도 상황이 상당히 다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문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하반기에 들어가면 오히려 겨울철 기온이 떨어지면 코로나가 더 확산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다만 백신이 나온다든지 치료자가 개발된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6개월 후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얼마만큼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그런 예측으로 예. 보입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주식 얘기로 시작을 해봤고요. 이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면세점이 이제 코로나19로 거의 영업을 못하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쌓였죠. 네. 이걸 국내에서 이제 팔 수 있게끔 해줘서 사이트가 마비가 됐다고 폭주를 하면서 네티즌들이 이렇게 몰려오면서 사이트가 멈추기도 했었다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몰고 온
또 하나의 경제계 아주 이색 풍속도를 어저께 연출을 했어요. 네. 어저께 신세계가 면세점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재고 면세품을 재고 떨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면세품이라는 것은 국가가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품은 만약에 안 팔리게 되면 폐기 처분하거나 아니면 원래 공급업체에게 돌려야 됩니다. 국내 시장에 다시 파는 것은 법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건국 이후로 처음으로 6개월 이상 넘어가는 재고품이 있다면 면세점의 숨통을 위해서 팔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처가 어저께 신세계 사이트를 통해서 팔렸는데요. 예상한 대로 여기에 많은 관심이 폭주하는 바람에 사이트가 마비되고 어제 하루 동안에만 15만 개 정도가 팔려나가는 그런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면세점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혹시 가격이 싸지 않겠는가라는 얘기, 실제로 가격이 좀 쌌고요. 또 하나는 국내에서는 살 수 없는 이 명품, 고가 이런 품목들이 면세점에는 여외적으로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만이 구할 수 있는 상품이 없을까? 이래서 예상 외에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제 사상 최초로 허용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사실 코로나19로 또 면세업계가 굉장히 타격을 받았었잖아요. 신라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은 또 이달부터 유급휴직도 실시를 하는데 지금 뭐 조금이나마 숨통은 트이겠지만 앞으로 좀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바로 업종이 면세점입니다. 항공회사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항공회사는 국내에서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세점은 국제선에만 있는 것이고 지금 국제선 이동이 사실상 각국의 다른 검역정책 또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롯데, 신세계, 호텔신라 면세점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0%, 95%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최악의 지금 위기를 맞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해외여행이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 기승을 덜 부려서 재개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해외여행은 자제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면세업체들은 한국의 인천공항이나 부산 김해공항에만 면세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미국, 싱가포르, 전 세계에 우리나라 면세 사업이 세계 1등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코로나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 코로나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면세점 업체는 앞으로 상당히 어렵고 이 긴 기간에 대한 이 구조조정 노력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이것도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2025년까지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겠다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공언을 했습니다. 5년 뒤면 이제 상상만 했던 풍경이 펼쳐지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제혁신성장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여러 장관들하고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2025년부터 드론 택시를 상용화, 드론 택시를 돈 받고 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면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약 10만 원 정도 내면 20분 만에 바로 날아서 가는 겁니다. 네. 드론 택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저걸 플라잉 택시, 나르는 차 이렇게도 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자동차 산업에 빠른 혁신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인류의 생활을 바꿀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그냥 도로를 달리는 차가 아니라 나르는 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도 이제 플라잉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시한을 2025년,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면 상용화를 하고 늦어도 2년 후인 2022년까지는 관련 법도 다 만들겠다. 그러니까 당초에 생각보다도 나르는 택시, 플라잉 택시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대목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릴 때 이제 스케치북에 그렸던 미래 모습인데 이게 눈앞에 펼쳐진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현대와 삼성이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위해서 손을 잡아서 화제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동력이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움직이는 전기차든 모든 이 에너지 이 동력이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축적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게 가능한 것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지금 충전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행히 우리가 지금 배터리 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현대차하고 삼성, SDI도 지금 합작사를 세울 추세로 있는데요. 이 기름을 넣고 하늘을 나른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러나 이 배터리에 에너지를 압축시켜서 날린다면 그것만으로도 무게를 많이 줄이면서 하늘을 나를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를 이용한 이 플라잉 택시, 드론 자동차 산업에 가장 앞서갈 수 있다. 특히 지금 테슬라가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테슬라의 에너지 배터리도 대부분 한국 업체와 제휴 또는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이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타다 사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충돌들을 막기 위해서 한 걸음 모델을 가동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예, 한 걸음 모델이라는 게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각자가 한 걸음씩만 양보하자 이겁니다. 혁신 산업으로 갈 경우에 이를테면 원격 진료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이 플라잉 드론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런 게 갑자기 나오게 되면 기존에 땅을 달리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수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각자가 좀 양보하자. 그래서 하늘 나는 택시로 인해서 새로 부가가치를 얻는 그런 쪽에서는 그 비용을 좀 거기서 얻는 수익을 좀 돌려준다든지 또는 취업의 기회를 준다든지 하면서 정부가 여기서 이 이해관계자들을 절충하면서 정부도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공유경제 계획도 오늘 플라잉 택시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단계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혁신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강조한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